새벽 5시 반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74살 조판식 씨는 이른 아침마당에 나가 우물물을 떠서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부 출신인 그는 은퇴한 뒤에도 매일 포구를 산책하며 건강을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일어설 때 눈앞이 한순간 캄캄해지더니 몇 초 만에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방금 내려놓은 그릇을 어디에 두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머릿속에 엷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인 69살 강순희 씨는 영감이 요즘 부쩍 깜빡깜빡한다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조판식 씨는 나이 먹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사실 우리 뇌는 좀처럼 큰 소리로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위가 아프면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게 하고 심장이 불편하면 가슴을 죄는 느낌이 즉시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뇌는 다릅니다. 뇌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가벼운 어지럼증,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이유 없이 묵직한 머리. 이런 신호들은 너무나 희미해서 우리가 쉽게 피곤한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유독 무겁고 한참 알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방금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리송한 적 말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며칠,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면 더 이상 그냥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뇌혈류 부족, 쉽게 말해 뇌로 가는 피가 충분하지 않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밥 한 그릇이 입에 들어간 순간부터 어떤 여정을 거쳐 뇌까지 도달하는지, 그 길 위에서 어떤 음식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고 정거장을 하나씩 지나가듯이 우리 몸속 5개의 정거장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거장에서 어떤 음식이 뇌를 위해 일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거장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입과 위, 그러니까 소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음식은 씹히면서 잘게 부서지고 위로 내려가 소화액과 만납니다. 여기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던 영양소가 하나씩 풀려 나옵니다. 그 영양소 중에 우리 뇌에 특히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음식은 거의 모든 가정의 냉장고에 있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작지만 뇌를 위한 보물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콜린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우리 신경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전달물질이 있습니다. 콜린은 바로 그 전달물질의 핵심 재료입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의 신호가 느려져서 마치 오래된 전화기처럼 연결이 끊기고 지지직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영양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달걀 노른자가 콜린의 가장 효율적인 천연 공급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달걀에는 콜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B군, 철분, 아연, 마그네슘까지 뇌와 신경계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피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충분하면 적혈구가 원활하게 생성되고 이는 곧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달걀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삶거나 찌거나
국에 풀어 드시는 것이 영양 가치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정거장에서 만날 또 다른 귀한 식재료는 콩입니다. 두부, 된장, 두유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레시틴은 신경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신경세포막이 튼튼하면 신호 전달이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레시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당연히 뇌로 가는 피도 더 잘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유를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보이는 두유는 단맛을 내려고 당분을 넣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드시면 혈당에 부담이 됩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영양소가 소화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럼 이 영양소들은 어떻게 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혈관이라는 우리 몸속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두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은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고속도로 같습니다. 우리 몸의 이 고속도로가 깨끗하고 넓어야 영양소를 실은 피가 뇌까지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속도로에 찌꺼기가 쌓이고 길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통체증이 생기고 뇌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혈류 부족이 생기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정거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가 거의 매일 요리에 쓰이지만 이것이 혈관 건강에 이토록 좋은 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양파에는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뭉치지 않고 적당히 묽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피가 뭉치면 작은 혈전, 피떡이 생기는데 이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양파는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양파는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너무 높은 불에서 오래 볶으시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정거장에서 만날 두 번째 음식은 비름나물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수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름나물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일정해집니다. 엽산도 풍부해서 신경세포 재생을 돕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살짝 데쳐서 된장이나 참기름으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시금치, 상추, 비트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피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와 상추를 충분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의 앞쪽, 그러니까 판단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관을 청소하는 것을 넘어 피가 다니는 길 자체를 넓혀주는 효과입니다. 시금치는 우리 밥상에서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된장국에 넣거나 나물로 무치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더 넓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영양소가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혈관 안의 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밀어주어야 합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세 번째 정거장으로 갑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가까이 뛰면서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냅니다. 심장이 힘차게 뛸수록 뇌까지 도달하는 피의 양도 넉넉해집니다. 이 정거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60살 이상 어르신 7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주 3회 이상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실천했고, 다른 그룹은 가벼운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1년 뒤 결과를 보니 꾸준히 걸은 그룹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동맥의 뻣뻣함도 줄어들고 기억력 점수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이 피를 세게 펌프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운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왕복하시거나 아파트 복도를 오가시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더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호흡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동작이 혈액 속 산소의 양을 늘려줍니다. 산소가 풍부한 피가 우리 뇌로 흘러가면 뇌는 훨씬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천천히 10번만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자, 심장이 피를 힘차게 펌프질했습니다. 그 피는 이제 목을 지나 뇌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네 번째 정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동맥이라는 관문입니다. 경동맥은 우리 목 양쪽에 하나씩 있는 굵은 혈관으로 뇌에 피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깨끗하고 넓으면 뇌는 충분한 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고 우리가 겪는 어지럼증이 바로 뇌혈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살 이상 분들 중에 경동맥이 절반 이상 좁아져 있으면서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탈수가 오면 뇌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이 넘으시면 경동맥 상태를 한 번쯤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거장에서 만나야 할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지방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우리 뇌에 좋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유연하면 피가 뇌까지 훨씬 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하면 피가 흐르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둘째, 뇌 자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 뇌의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메가3에 포함된 성분이 바로 그 지방의 핵심 벽돌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활동이 둔해져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오메가3는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여 생기는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좋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생선을 기름에 푹 튀기시면 오메가3의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찌거나 가볍게, 굽거나 짜지 않게 졸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께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생김새가 마치 작은 뇌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도 뇌를 위해 일합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신경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서너 알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우리 여행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뇌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무게가 우리 몸 전체의 약 2%밖에 안 되는데 사용하는 산소는 전체의 20%, 포도당은 전체의 25%를 소비합니다.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로 가는 피가 조금만 줄어도 뇌는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뇌의 혈류량은 분당 약 750ml 정도인데 이것이 단 10초만 완전히 차단되어도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뇌는 피의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정거장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식은 쑥입니다. 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특유의 쌉쌀한 향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그 쌉쌀한 맛이 바로 쑥의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쑥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와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67살 배옥분 씨는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년 전부터 자세를 바꿀 때마다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드셨지만 잠깐 나아지다 자꾸 재발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꿔보라는 주변 권유에 쑥국과 쑥차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고 몇 달 뒤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쑥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 습관을 바로잡고 가벼운 산책도 함께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단에 쑥을 추가한 것이 분명한 도움이 되었다고 본인은 느끼고 계셨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쑥에는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가진 화합물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수 있는 뇌혈관 손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쑥은 피를 돌게 하는 것을 넘어 피가 다니는 길 자체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쑥은 된장을 풀어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쌉쌀한 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쑥을 말려서 차로 우려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녁에 한 잔 마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수면의 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뇌에 대해 최근에 정말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뇌 속 혈관 주변의 작은 통로를 따라 흘러들어가면서 우리 뇌에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도 이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 쉽게 말해 뇌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깊은 잠이 필수적입니다. 잠을 설치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면 뇌의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폐물이 쌓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를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밤에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되도록 같은 시간에 누우시며 자기 전에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이시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밥 한 그릇이 입에서 뇌까지 가는 5개의 정거장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첫째 정거장 소화에서는 달걀의 콜린과 콩의 레시틴이 뇌에 영양소를 준비했고, 둘째 정거장 혈관에서는 양파가 피떡을 막고
비름나물이 혈압을 안정시키며 시금치가 혈관을 넓혀주었습니다. 셋째 정거장 심장에서는 걷기 운동이 피를 힘차게 밀어주었고, 넷째 정거장 경동맥에서는 등푸른 생선과 호두가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정거장 뇌에서는 쑥이 혈액 순환을 돕고 깊은 잠이 뇌의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정에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매일 조용히 길을 막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해꾼은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입니다. 자주 드시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찌꺼기가 달라붙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짜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 혈액 순환을 직접 방해합니다. 국물을 조금 덜 드시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는 달콤한 음료와 과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혈관에 부담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75%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3년 스페인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평소 수분 섭취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충분히 마시는 분들에 비해 2년 사이에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수가 오면 혈액이 진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느낌 자체가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니 물을 안 마시게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의식적으로 물을 드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잔, 식사 사이사이에 한 잔, 자기 전에 반 잔. 이 정도만 지키셔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뇌의 혈류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더라도 양을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드시고, 내일은 산책을 5분 더 하시고, 모레는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 쌓이면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행을 기억해 주세요. 밥 한 그릇이 입에서 위로, 위에서 혈관으로, 혈관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경동맥을 지나 뇌까지 도달하는 그 긴 여정 말입니다. 이 여정의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거나 약해지면 뇌는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 정거장에서 달걀, 콩, 양파, 비름나물, 시금치, 등푸른 생선, 호두, 쑥 같은 친숙한 음식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면 그 여정은 한결 순탄해질 것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사시는 71살 윤상태 씨는 버스 기사로 42년을 일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2년 전부터 가끔 어지럼증이 오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를 삶아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를 구워 드시며 국에는 시금치와 양파를 꼭 넣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물도 의식적으로 하루 6잔 이상 드셨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고 어지럼증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매일 밥상 위에 올리는 것을 조금 바꾸고 걷는 것을 조금 늘린 것뿐입니다. 우리 몸은 비싼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는 것을 꾸준히 공급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드신 밥 한 그릇이 무사히 뇌까지 도착해서 내일 아침에는 머리가 조금 더 가볍고 기억이 조금 더 또렷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댁에 계시는 가족분이나
이웃에게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맑고 몸 가벼운 내일을 향해 걸어갑시다.